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프리뷰 30개 팀 가운데 2개만 남았습니다. 바로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인데, 자, 오늘은 레이커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 구단과 또 저희 조코피TV가 그래도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래서 저희 조코피 투어도 레이커스 구단의 협의 덕분에 또 많이 떠나고 있는데, 레이커스와 댈러스 경기도 저희가 11월 말에 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여름 레이커스 루카 돈치치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당연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돈치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수밖에 없었고, 돈치치 역시도 슈퍼맥스 조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3년 계약을 맺고, 그리고 10년 차를 맞이하는 그때에 10년 차 맥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3년 연장 계약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FA 시장에서도 열심히 기웃거렸고 또 그만큼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바로 디안드레 에이튼, 제이크 라라비아, 마커스 스마트, 이 3명의 좋은 선수들을 죄다 영입을 했죠. 그리고 이 3명 전부 다 당장 로테이션에 들고, 또 에이튼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에이튼, 라라비아, 스마트를 전부 다 주워왔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레이커스는 2라운드 픽 한 장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레이커스가 원래 드래프트 픽에 상당히 또 인색한 구단이기도 하지만, 지금 레이커스에게 지명권은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명권을 건드리지 않고 2라운드 픽조차도 소모하지 않으면서 이 친구들을 데려왔다? 저는 아주 훌륭한 그런 수완이자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잭슨 헤이즈, 레이커스를 떠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연장 계약을 맺었고, JJ 레딕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포스트 시즌 때 중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게 됐고, 아두티로를 트레이드 그리고 드래프트로 영입을 합니다. 크리스찬 콜로코 재계약, 또 크리스 매너는 FA로 영입을 했고요. 나간 선수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도리언 피니스미스는 줄곧 4년 이상의 계약을 원했었는데, 레이커스는 그 기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제 피니스미스는 그냥 내보냈고요. 마키프 모리스, 알렉스 랜, 셰이크 밀튼, 조던 굿인, 트레이 제미슨까지 전부 다 레이커스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조던 굿인 정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굿인은 마커스 스마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피니스미스 정도 제외하면 미미한 그런 기여에 그쳤던 선수들입니다. 자, 지난 시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커스가 50승 32패로 정규 시즌을 잘 마쳤습니다. 와일드 웨스트에서 전체 3위였으니까 성공적이었다고 봐야죠.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1위였고요. 다만 수비 레이팅은 좋지 못했습니다. 17위. 페이스도 빠른 편은 아니었죠. 전체 20위였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툭 튀어나온 그런 낭중지추 같은 면은 없었지만, 레딕 감독의 첫 시즌 지도력도 굉장히 좋았고, 또 돈치치도 부상 이후에 돌아와서 레이커스에서 뛰면서 얕은 안주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50승에 서부 컨퍼런스 3번 시드면 대단히 마무리를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시도 개수 전체 3위였습니다. 파울 라인에 그만큼 자주 섰고, 이게 레이커스가 요 몇 년 동안 가져가고 있는 강점이죠. 상대보다 파울을 적게 하면서 나는 파울을 많이 얻어내고, 그러면서 자유투 시도와 자유투 성공 개수의 득실 차이가 거의 리그 탑 수준입니다.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높이는 별로였어요. 리바운드 26위, 그래서 에이튼 데려왔고, 야투 성공률은 9위, 3점 성공률 14위. 3점은 상대적으로 평범했지만 2점 야투의 효율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투 성공률은 탑 10 이내에 들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속공 득실점의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농구를 아예 못하는 팀은 아니었습니다만, 속공 득실점 차이가 마이너스 1.8점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존 실점은 평범했죠. 15위. 수직 수비에 능한 선수가 레이커스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이크 라라비아, 또 마커스 스마트, 수비를 센스 있게 잘하고 상대를 여전히 락다운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의 존재 덕분에 저는 여러 수비 지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예상 라인업의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만, 스마트와 라라비아, 에이튼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레이커스의 전력은 저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 가드 루카 돈치치, 백업은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2번은 오스 리브스, 마커스 스마트, 3번은 르브론 제임스와 제이크 라라비아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한 달 정도 이상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라라비아나 혹은 제라드 밴더빌트의 역할이 중요하고, 4번은 하치무라와 밴더빌트, 5번은 디안드레 에이튼과 잭슨 헤이즈입니다. 로스터가 저는
뭐 꽤나 균형이 잡혀 있다고는 보지만 역시나 문제는 수비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마커스 스마트가 얼마나 한 시즌 내내 컨디션을 잘 유지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키플레이어 3명 한번 살펴볼까요?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너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각자 처한 현실은 다릅니다. 자, 돈치치는 뭐 한동안은 이제 LA 미스터 레이커로 남게 됐죠.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시즌 35.1분 뛰면서 28.2득점, 리바운드 8개 이상, 어시스트 7.5개, 필드골 성공률은 43.8%, 평소에 비해 떨어졌지만 자유투는 또 발전하고 있고요. 또 돈치치가 이번에 살을 많이 뺐습니다. 유로바스켓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몸놀림도 가벼워졌고 또 본인이 정말 잊지 못할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레이드를 경험해서인지 진짜 벼르고 나오잖아요. 살도 많이 빼고 체지방률도 낮추고 간헐적인 식단, 단식까지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돈치치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돈치치가 이번 시즌에야말로 MVP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현재 엉덩이 부상 때문에 개막전 포함해서 한동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22년차 시즌이었는데 35분 뛰면서 24.4분, 4점, 7.8 리바운드, 8.2 어시스트를 찍었고요. 필드골도 51.3%였습니다. 본인의 백넘버와 마찬가지로 23년 차 시즌을 맞이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개막전에 나서지 못한 거는 없는 일이었죠. 네,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를 보고 싶어 했던 이 팬들이 또 아쉽기도 하고 반대로 레이커스 입장에서 보자면 제이크 라라비아, 제라드 밴더빌트, 루이 하치무라, 뭐 때로는 달튼 크넥트까지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그 시간 동안 출전 시간이나 비중이 늘어날 선수들이 만약에 발전하고 활약한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왔을 때 레이커스는 팀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르브론 제임스 23년 차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복귀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또 부상 부위가 하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복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스틴 리브스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시즌에 평균 20.2점을 넣었습니다. 커리어 하이였고요. 5.8 어시스트. 효율도 괜찮습니다. 필드골 46, 3점 37% 이상, 자유투 87.7%. 클러치 상황에서 믿고 자유투를 맡길 수 있는 선수였죠. 이 오스틴 리브스는 뭐 현재까지 아주 염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오스틴 리브스는 몸값이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몸값을 급증시키고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굉장히 중요하죠. 다치지 않고 여태껏 보였던 오스틴 리브스의 성장 곡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레이커스의 성적도 당연히 좋아질 테고 리브스의 몸값도 더 올라가겠죠. 오스틴 리브스는 수비가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레이커스의 구단 수뇌부가 이 오스틴 리브스의 수비 약점을 지울 수 있는 선수 영입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는 마커스 스마트, 뒤에서는 디안드레 에이튼. 물론 에이튼이 블락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저는 레이커스가 오스틴 리브스의 수비 약점을 어느 정도 지우느냐에 따라서 레이커스의 한 해 농사, 성패가 좌우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리브스의 공격력은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올랐고 문제는 수비다.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팀 차원에서 한 개인의 약점을 잘 메울 수 있는 방편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 최고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저는 체중을 감량한 돈치치의 폭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댈러스 시절 때처럼 30점을 넘게 넣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돈치치도 나이가 점점 차고 있고 짬밥도 많이 찼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때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데 돈치치가 저는 한 시즌을 보내면서 그런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고 또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록의 크기보다는 저는 돈치치가 레이커스라는 팀에서 이제 트레이닝 캠프 프리시즌을 처음 치렀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는 곧 은퇴할 테고 이 팀은 돈치치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카 돈치치가 이번 비시즌 때 준비했던 그 악바리 같은 정신이 저는 시즌 때에도 고스란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돈치치의 폭발력, 매 경기 꾸준히 25점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변주를 줘가면서 내가 정말 잡아야 되는 경기, 그다음에 라이벌 주간, 그다음에 또 뭐 인시즌 토너먼트 이런 경기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견고해진 수비력이죠.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수비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디포이를 받기도 했었던 마커스 스마트, 그 다음에 워낙 수비가 뛰어났고 그 수비 덕분에 마이애미에서 언드래프트로 살아남았다가
결국 레이커스로 또 이적한 게이브 빈센트, 또 제이크 라라비아도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좋고요. 또 라라비아는 굉장히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치업 사냥의 상대로 대상으로 전락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발이 미친 듯이 느리지도 않고요. 로테이트 좋습니다. 똑똑하게 농구하는 선수죠. 여기에다가 밴더빌트. 이 밴더빌트는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동안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격력은 워낙 좋지 않은 선수고 대신 수비 때문에 밴더빌트도 지금 이 리그에서 살아남는 셈인데 밴더빌트 역시도 수비의 앵커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언급했던 스마트, 빈센트, 라라비아, 밴더빌트 거기에 에이튼까지 가세해서 정말 좋은 수비력을 선보인다면 당연히 레이커스의 시즌은 최대한 길게 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죠. 바로 불안한 골밑이 2년 연속 지속되는 겁니다. 지난 시즌 페인트존 득점, 페인트존 실점, 페인트존 수치 전부 다 좋지 못했죠. 그런데 에이튼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밑의 존재감이 희미하거나 불안하다. 또 잭슨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루카 돈치치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신데렐라였죠. 자, 하지만 분명히 상대도 돈치치가 이런 랍스트랩, 수직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에 대한 대처는 분명히 할 거예요. 여기서 헤이즈가 응용 능력을 발휘하거나 혹은 더 발전된 면모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커스의 인사이드에 대한 약점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저는 레이커스에겐 상당히 부정적인 변수이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올 NBA 팀에 선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은 65경기 이상을 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12월 정도까지도 못 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베테랑들이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큰 부상을 딛고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예열하고 시동을 걸기까지, 엔진이 뜨거워질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올 시즌에는 NBA 팀에 선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레이커스는 항상 트레이드 루머가 모락모락 나오는 팀이에요. 근데 레이커스는 구단의 특성상 내가 어떤 소스를 특정 기자에게 주고 반응을 살피는 팀은 아닙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많이 나온다는 건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구체화되지 않은 루머나 떡밥이 굉장히 많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는 곧 은퇴할 테고 루카 돈치치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하게 무사말로해서 홈런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레이커스는 2라운드 픽조차도 쓰기 아까워할 것이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결국에는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소소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드래프트 픽은 여전히 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재하진 않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는 정규 시즌 승수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레이커스 관련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이커스 경기는 상대가 댈러스입니다. 11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레이커스와 댈러스는 또 같은 섹션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레이커스 구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대망의 마지막 팀, 30개 팀, 팀 바이 팀 프리뷰,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만 남겨두고 있는데 또 금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